오늘의 명식을 보면 임수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수왕절, 수가 왕한 계절을 말하면서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죠. 이 겨울입니다. 자, 간목이 자를 보면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이 자를 보게 되면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병화가 자를 보면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화가 자를 보면 칠살에 해당이 되죠. 무토가 자를 보면 정제요, 기토가 자를 보면 편제입니다. 경금이 자를 보면 상관이요, 신금이 자를 보면 식신에 해당이 되죠. 자,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오늘과 같이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이거는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 겁재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재물을 겁탈해 간다 해서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 뭐 그런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임수가 자를 보면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주의 격을 놓고 보면 이거 겁재격이라고 할까요? 겁재격? 격이 한자가 안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를 보면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 임수가 자를 보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양간이 가장 극강할 때, 즉 제왕지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를 겁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양인이라고 표현하죠. 양인. 뭐 양인은 저렇게 뭐 양양자에 칼날 인자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런 한자를 쓰기도 하죠. 그냥 양양자에 칼날 인자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요 글자는 쓰질 않고요. 설명할 때 이렇게 양인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겁재격이 아니라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임수가 자가 아니라 해월에 태어났으면 요건 식신이죠. 그러면 이건 식신격이 되는 게 아니라 식신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걸록이라 그래요. 걸록. 임수가 해를 보면 녹에 해당이 되죠. 임관에 해당되는 것이 녹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있으면은 이거를 뭐 월에 있으면 걸록이라고 하고 일에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일에 있으면 이거를 일록이라고 하고 시에 있으면 일록 귀시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월에 있기 때문에 있어서 이걸 건록이라고 해요. 건록. 지금 자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제가 해를 말하는 거죠. 해. 만약 이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면 원래 이게 비견인데요. 해중에는 임수가 있으니까 비견인데 이걸 비견격 하는 게 아니라 걸록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걸록격. 그 다음에 오늘같이 갑자월 이렇게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은 제왕지에 해당이 되고 임수가 자에 해당이 되면 이것은 양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겁재격이란 용어는 없고요. 양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잠시 격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격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격을 보고 용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주의 격과 용신 다 필요 없다. 뭐 그냥 뭐 나름대로 이제 각자 준비한 각자 개발한 뭐 이론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 격과 용신으로서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명리가 초창기 때부터 시작됐을 때부터 차례차례로 순서대로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사주가 개체수가 뭐 51만 8,400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주를 볼 때 똑같은 사주 보기도 좀 많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주를 본다 하더라도 51만 8,400가지의 사주를 전부 볼 수는 없어요. 기껏해야 수만 가지 본다 하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볼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격국이 정해졌을 때, 이 사주는 이 격에 해당이 되니까 어떤 것을 용신으로 취했을 때 이 사주가 중화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사주를 보는 방식이 격과 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격과 용신 다 무시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온고이지신이라고 해서 필요 없다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알고서 이 격과 용신론에 대해서 이러한 점은 좋고 이러한 점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안 연후에 그 부족한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으나 그냥 타인의 말만 듣고 야 격과 용신 공부해 봤더니 다 안 맞더라 필요 없더라 요 말만 듣고 공부 안 하고 이상한 뭐 신살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사주를 보는 것은 저는 약간 좀 경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제 푸념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격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만 놓고 그냥 간략하게 제목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이라고 하는 것 큰 틀에서 내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제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격이에요. 내격. 내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제 내격은 10가지의 격이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내격을 10정격이라고 합니다. 10정격. 10가지의 올바른 격이라고는 뜻이죠. 사주를 우리가 볼 때 거의 80%에서 90% 좀 90%면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 90%까지는 거의 내격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10%에서 20%는 뭐 전환격이라든가 종격이라든가 합합격 정도가 한 10%에서 2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타 제격이라고 해서 뭐 많아요. 뭐 추교사격, 뭐 자유사격, 뭐 시상 일익이격, 무슨 격 이게 이 기타 제격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 기타 제격으로 볼 수 있는 사주는 만들어 놓기는 누가 그런 이론들을 주구장창 만들어 놨는데 그걸로 이 기타 제격 수많은 그 격들을 다 내격으로 봐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학자들은 벌써 여기 이거 딱 보는 순간 벌써 겁에 질려요. 야, 정관격 하나 공부하는 것도 일이 힘든데 이 격이 다 몇 개, 그 다음에 기타 제격 수십 가지 몇 개 적어놓지도 않아서 2개밖에 안 적어놨죠. 등 다수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나열해 놓으면 명리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뭐 자미를 공부한다던가 기문을 공부한다던가 기타 뭐 매화역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가장 기초가 되는 역술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베이직으로 깔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리학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도 뭐 기문둔갑 정도는 공부를 해봤지만은 명리가 베이직이 토대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문을 공부하든 뭐 자미를 공부하든 다른 술수들을 공부할 때는 빨리 습득이 되는데 명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쉬운 말로 이런 거죠. 논이라든가 밭이 비옥하게 잘 되어 있으면 어떠한 곡식을 심어도 잘 발화가 되고 잘 크죠. 근데 척박한 땅, 거름기도 없고 돌만 많아서 쉬운 말로 자갈밭인 데다가 씨앗을 심으면 잘 안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역술계에서 이 역학을 좀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토양으로서 베이직을 깔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격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다시 이제 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0정격이라고 있어요. 원래는 8정격에다가 두 가지의 격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8정격은 어떤 게 있냐면 정관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칠살격, 평관격이라고 해요. 칠살은 평관이에요. 평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고요. 정관격, 평관격이 있고요. 이거는 관성에 관련된 격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인성, 나를 생겨주는 인성에 관련된 격은 정인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벌써 네 가지죠. 그 다음에 재성, 제격이 있는데 그거는 정제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편제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식신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 8정격에 해당이 돼요. 8정격 8가지죠. 나를 극하는 관성에 관한 격 2격 해서 정관 7살격이 있고요. 나를 생해주는 인수격에 대한 것 정인격과 편인격이 있고, 내가 극하는 재성에 대한 격 정제격과 편제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식신 상관에 관한 격 식신격 상관격 해서 이게 8정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과 같이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그게 겁재에 해당이 되죠. 겁재. 근데 겁재격,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면 비견에 해당이 되죠. 비견격에서 비견격,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물론 비견격, 겁재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용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용이 돼야 되잖아요. 통용이. 그래서 비경격 겁재격 쓰셔도 상관없죠. 제 아이디를 3 그리고 4주를 하든 3 그리고 기문둔갑을 하든 그건 제 마음이죠. 근데 이 용어라고 하는 것 좀 통일이 돼야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경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정격의 걸록격, 양인격을 8정격의 걸록격과 양격을 합쳐서 이걸 10정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의 대부분 80%에서 90%까지는 다 이 10정격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외격이나 기타 제격은 일단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적어도 70% 많으면 90%까지 이 내격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어렵고 잘 보기도 힘든 이런 격들을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다가 힘들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이 명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초학자분들은 이 10정격을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할 연후에 시간과 여력이 되실 때 외격, 기타 제격 쪽으로 넘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왕격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전왕격, 다른 말로 종왕격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도 종왕격이냐 약간 달리 쓰시는 분은 있는데, 저는 전왕격 같은 용어로 종왕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예를 들어서 병화 내진 정화예요. 병화 내진 정화인데 사주 전반에 전부 다 화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화로만.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불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나 을목이 태어났는데, 을목인데 사주 전반 연, 월, 일시로 해서 다 목만 있어요. 아니면 경금이나 신금인데 사주 전반이 다 금으로 돼 있거나, 임수나 개수인데 사주 전반이 다 수로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전체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이것이 전왕격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관과 같은 오행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 일간이 사주 전반이 다 목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곡직격 내지는 곡직인수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곡직인수격 예를 한번 들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비견에 해당이 되죠. 근데 비견격이라고 하는 것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물론 쓰시는 분 있지만 저는 비견격이라고 안 하고 이걸 걸록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을 놓고만 봤을 때 걸록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또 인중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걸 식신격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 지금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일지도 인이고요, 시지도 인이고, 연지도 인이 묘죠, 목이죠. 그 다음에 월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 간목 입장에서 정인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 정인인 수는 목을 생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사주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이 화 하나 빼고는 다 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곡직인수격이라고 하는 특수격으로서 전환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전환격이 되려고 하면 다른 건 없고 갑목 일간이
가불목일간이 다 목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면서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원한적이겠으나 이렇게 인성이 목이 왕할 때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신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식신이나 상관 정도가 한두 점 있는 것은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곡직 인수격이 될 때 반드시 없어야 될 게 있어요. 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역신에 해당이 돼요. 역신. 역신이라고 한 건 뭐냐면 대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대세를. 간목이 이럴 때에서 목이 왕하면 목으로 하나의 큰 세력을 이룬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큰 세력을 도와주는 입장인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 왕한 세력의 기운을 설기순쇄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금이 있다고 하면 금과 이 왕목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목이 깨지는 게 아니라 금이 깨지겠죠. 왕자, 충세, 세자, 발한다 그랬죠. 이 목이라고 하는 게 왕신인데 금이 살짝 하나 있으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신, 약한 신이 되니까 오히려 금이 깨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목이 전체의 왕목이 토를 가지고 쟁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큰 왕신을 이루었을 때는 그것을 도와주는 신이나 설기순쇄하는 신은 있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역신, 이 왕신을 거스른다거나 이 왕신이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격이 깨지거나 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전환격도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 병정화가 사주 전반이 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염상격이라고 합니다. 이때 금이 있게 되면 많은 화가 금을 놓고 쟁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한때 돈을 잘 벌었다가 운에서 금운이 오게 되면 재성운이 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재성운이 와서 쪽박을 차게 돼 있는 거죠. 염상격. 가세격이라고 하는 것, 무기토일간이 전반적으로 토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윤합격이라고 하는 것, 임계수일간이 사주 전반이 수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목이 한두 점이 있어서 왕수를 설기시켜주는 건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나 실금 일간이 사주 전반이 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을 종역격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백호격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전환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 전환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왕신으로, 일간과 같은 하나의 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환격이라고 하는데, 이 왕신을 생해주는 것은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왕신을 순쇄시켜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성이 한두 점 있는 것 내지는 식상이 한두 점 있는 것은 무방하지만, 관성이 있어서 왕신을 극한다거나 재성이 있어서 왕신이 쟁제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전환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격이라고 하는 것도 전환격하고 똑같은 점은 뭐냐면, 사주 전반이 하나의 오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환격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격과 전환격이 같은 점은 뭐냐면 하나의 오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환격, 가불목일간이 전체적으로 목으로 이루어지면은 곡직 인수격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금이라고 하는 것이 경신금 일간이 전반적으로 금으로 이루어지면 뭐 백호격, 종역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전환격의 특징은 뭐냐? 일간의 오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환격이라고 한다고 하면, 종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격이 종재격이에요. 그래서 재성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격에는 앞에 기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요. 기명. 뭐냐면 나의 명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재격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갑목이나 을목일간들이 태어났을 사주를 보는데 전반적으로 토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갑을목일간이 토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재성이 왕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일간인 목이 지지로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을목으로서 그냥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갑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이 토를 쫓아서 그냥 종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6.25 때 북한 군들이 쫙 내려왔잖아요. 근데 피난을 간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은 피난을 못 간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북한군이 내려오면 그때 뭐 거기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너네 왜 쳐내려놨냐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 죽겠죠. 쉬운 말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상이니 민주주의니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왕신에 나를 누구도 국군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요. 경찰도 나를 도와줄 수 없죠. 일단은 좋든 싫든 간에 왕신, 그 북한 괴뢰라 하더라도 왕신에 순응한 것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을목 일간이 사주 전반으로 금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관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일간이 뿌리 들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버리고 그냥 그 왕한 칠살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살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살격. 재성으로 종하면 종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식신상관이 왕에서 그쪽으로 종하면 종아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인성으로 종하는 것을 종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는 전환격이라고 했죠. 전환격. 그래서 갑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사주전반이 다 목으로 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는 일간으로 같은 오행 목으로 돼가지고 일간 자신이 되는 것을 전환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밑에 것은 종격이 되는 거죠. 자, 개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칠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칠살격이 되겠지만 또 미토가 여기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주 전반을 보면 무술토, 기미토, 미토, 또 생시도 기미예요. 이거 올해 나왔던 아마 사주일 수도 있어요. 만약 미만 여기 맞는다라고 하면 올해 무술년이었으니까요. 근데 기토일간은 지지로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칠살 정관 칠살이죠. 이거를 뭐 굳이 관사론 잡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일간이 뿌리 둘 곳이 없어. 이 개수라고는 어떻게 돼요? 왕토에 매몰되죠. 그러면 죽느냐 그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개수를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개수를 버리고 왕사를 쫓아서 그냥 살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살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살격.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이게 토가 아니라 수생 목해서 목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가 왕목의 설기가 돼서 진이 다 빠지겠죠. 그럴 때는 개수 입장에서 목으로 이루어지면은 식신상관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건 종악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 사주가 토니까 종살격이 되는데 다 개수일간이 다 화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재성으로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제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금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개수일간 딸랑 하나에 다 금이에요. 금생수 하니까 인성이죠. 이거를 종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버리고 식상을 따라가든 나를 버리고 재성을 따라가죠. 나를 버리고 인성을 따라가고 나를 버리고 살을 따라갑니다. 해서 다 뭐가 붙냐? 기명이라고 하는 게 붙는 거예요. 기명종합격, 기명종제격, 기명종인격, 기명종살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합화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합화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화기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간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다 외우셨을 텐데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천간으로 갑기가 있다고 해서 합해서 토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을경이 합해서 금이 되는 경우, 병신이 합해서 수가 되는 경우, 정임이 합해서 목이 되는 경우, 무게가 합해서 화로 오행이 바뀌는 경우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이 합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룰이 정해져 있어요. 일간이
갑기 합파 토격이 되려고 하면 일간이 기토나 간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기토나 간목이 되어야 하고,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 월간이나 시간에서 기토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주 전반이 토로 이루어져야 갑기 합파 토격이 됩니다. 다시 그러면 을경으로 보게 되면 을경 합파 금격이 되려고 하면 일간이 을목이거나 일간이 경금이거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는 월간이나 시간에서 경금이 있어야 을경이 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합파에서 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주 전반이 금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왕신을 짓는 것은 종격이나 전원격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 뭐 일간 전원격처럼 일간의 오행으로 바뀌는 것, 종격처럼 일간을 버리고 왕신을 쫓아가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두 개의 신이 합해서 또 다른 하나의 왕신을 만들어 쫓아가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고, 이 합합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이것은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지, 이것을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나중에 이것은 이제 격을 이제 일일이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정관격 가지고도 뭐 한 타임 해야 되고요. 칠살격 가지고도 한 타임 해야 되고 해서 이 격이라고 하는 것 전반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그냥 합합격에 대해서 예시만 하나 정도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건 아까 이제 전환격 예시를 드린 거고요. 요것은 약간 이제 종격, 그래서 종살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것이 이제 합합격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죠. 미월에 태어났는데 이 월간에 기토를 봤어요. 그러면 간목과 기토가 서로 합을 하려고 합니다. 간목 입장에서 기토는 정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합하려고 하는데 사주 전반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무술토, 기미토, 진토, 무진토 다 토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기가 합해서 이때는 합해서 토로화해서 전부가 다 토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간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갑기 합화 토격이라고 하는 거죠. 갑기 합화 토격. 나중에 이제 을경 합화 금경은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여기에 을목이 있거나 여기에 을목이 있고 사주 전반이 금으로 이루어지면 이거는 을경 합화 금격이 되는 것이고요. 병신 합화 수격은 병화가 있는데 신금이 있거나 이쪽에 신금이 있고 나머지 다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병신 합화 수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합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천간이 각기 합한다, 을경 합한다, 병신 합한다, 아니면 뭐 정임 합한다, 무기 합한다 해서 무조건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이 기준을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개념 이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제격을 보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격 무지하게 많습니다. 추교사격, 자유사격, 무슨 사격, 무슨 격, 엄청 뭐 도충격, 뭐 이게 겁나게 많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10정격 4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지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추교사격이다, 자유사격이다, 이거 굳이 심도 있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격들이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해 두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퍼센티지로 80%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종격, 전환격, 종격 합해봤자 10% 5%예요. 그 다음에 기타 적격 뭐 5%, 진짜 특수한 격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주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명리를 공부하시려면 여기에 80%를 투자를 하고 여기는 조금은 간과해도 되는데 거꾸로 이거를 80% 하고 이걸 20%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 명리의 길이 진정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오늘은 요 격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제 격에 대한 개론을 설명드린 거고, 다음에 좀 더 세밀한 격 용신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를 기약하면서 격에 대한 건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